예,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예,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그 생애 흔적이 조금 과거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왔는가,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케이스구나, 경기에 술벗던 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춘덕 논술 주간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감사원장의 얼굴. 전임 황창현 감사원장의 낙수라 그럴까 그런 관련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을 하겠다. 그걸 또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원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공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분들이 과거 감사원에 계셨는지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권력과 지금 말씀하신 권력과 돈을 다 주는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감사, 또 표적 감사, 또 정치 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수석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자주 아마 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감사를 착수할 때부터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 개시 여부, 그 대상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원이 과거에 이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 하청감사입니다. 하도급 감사도 했다는 거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야당이 좀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거를 감사하시면 됩니다. 야당이 요구하시는 사안이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다. 감사원도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원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공감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감사원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회계감사, 결산감사죠. 두 번째 회계감사, 그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에는 요즘은 정책감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의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직무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도 결국 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르는 행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강정마을 불법시 구상권 철회한 거 국방부에서 어쨌든 이거 법치 허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아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쌍방이 아마 이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직무 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틀어서 시민단체들에게 이권 사업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엄정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다른 의원님들처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겪은 대한민국의 그 탄핵과 국정농단의 아픔은 공직이, 특히 고위공직이 축하받을 자리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뭐 플랜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좀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어떤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축하만이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덕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청렴도 순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할 수준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와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의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하셨는지? 마이클 샌델이 와서 그런 강연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정확한 그 비율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무려 73.8%의 응답자들께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아직 감사원장 직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유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반부패 전담 재판부에도 활약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라온 부패 사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심리하시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이 공직자들이 왔는가?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임무를 다 알고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부패 사건의 만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그
생각한 점은 이 점입니다. 그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한 어떤 무감각,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본인이 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관행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행 속에는 인간관계, 청탁, 그리고 뭐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겠죠. 뭐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과 인식이 같으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런 관행이 너무 넓게 퍼져 있다. 그럼 그 관행을 특히 공직사회 내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그중에 감사원이 그중에 중요한 한 기관이라고 가장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분 중에 9분이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부패를 척결해야 할 그 손대서야 할 감사원이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 33개 기관 중에 29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꼭 감사원을 질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선 감사 요원들이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예방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 사건에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거나 또는 코드 감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권력과 함께 하는 모습을 비춰줬기 때문이 아닌가.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 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후자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과거 우리 역대 감사원장 중에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처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감사원장님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분이 계셨는지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네. 그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법조인 출신 네. 감사원장 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 그분 중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실 테고 그렇죠? 이해창 감사원장님도 네, 그 중에 포함되고요. 예. 또 한승환 변호사 출신 감사원장도 떠오르실 테고요. 그분도 예, 저는 이제 법원 출신 그 감사원장님들만 그렇죠. 기억했습니다만 한승원 변호사님도 감사원장이셨죠. 예. 아마도 국민들도 같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회창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 행보는 변론으로 치고요.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는 과거 어사 박문수 내지는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포청천 같은 모습이었고 그분의 시원한 공직부패 적발에 대한 그 추상 같은 모습에 많은 환호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나 여당 또 정부는 엄청난 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후보자님께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과연 감사원장 후보자가 가장 착한 분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저는 오늘 청문회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좋다라는 평가가 다 나오는 감사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싫다, 무섭다, 저 사람이 감사원장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좀 추상 같은 모습, 그런 과거의 사례, 그런 어떤 성격의 일단 이런 부분들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면들이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그런 뭐 온화다 뭐 이런 그 평이 있는 것은 뭐 제가 과분한 것이지만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개인적인 성격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저희 자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그 요구하는 윤리 기준이 매우 높다, 엄정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업무 수행과 저희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 수행에 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축하를 먼저 한번 드리고요. 그 후보자님 그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그 핵심 가치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독립성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성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원이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제가 저는 국회에 오고 나서요, 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왜 지금 오늘 또 4대강 질의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4대강 감사를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우리 현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 보면 여름몰이 해가지고 상당히 적폐, 부정부패, 22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에 상당히 일단은 안 좋은 식의 여름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론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내용을 많은 알고 비판이 계시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4대강을 활용해서 농사라든지 다른 여타 생활 업을 가지고 하는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4대강으로 해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부각해가지고 상당히 이 사회가 이제 좀 편향된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농민들도 아마 이 청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과 취임하고 10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 감사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 하명 감사 이런 비판은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앞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금까지 좀 저는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판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고 우리 있습니다. 방에서 예. 올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의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자 정부 여당이나 우리 시민 단체가 4대강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대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서요. 그럼 대법관들은 적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기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이 갈라치기로 갔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우려를 많이 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감사원이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거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에라도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었다. 세 분 다 이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적폐를 규정한 이 4대강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말로 자율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민들이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만일 취임하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경우 그것이 혹시 어떤 그 의도하에 진행된지 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는 궁극적인 목표는 보철거입니다. 보철거라요. 지금 4대강의 갈수기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내년 가뭄 대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왜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그 소속 위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자료를 보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30년 넘게 그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그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그 표현을 어떻게 많이 축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그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소신을 가지고 그 만약에 올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잠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겠고 그게 바로 국가를 위한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을 하겠다. 그걸 또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원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공보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분들이 그 과거 감사원에 계셨는지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권력과 지금 말씀하신 권력과 돈을 다 주는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도급 감사도 했다는 거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야당이 좀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거를 감사하시면 됩니다. 야당이 요구하시는 사안이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다. 감사원도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원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공감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감사원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회계감사, 결산감사죠. 두 번째 회계감사, 그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에는 요즘은 정책감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의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직무 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도 결국 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그 생애 흔적이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왔는가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케이스구나 경기에 술보던 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술 주간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감사원장의 얼굴. 전임 황창현 감사원장의 낙수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뭐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감사, 또 표적 감사, 또 정치 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수석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자주 아마 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감사를 착수할 때부터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 개시 여부, 그 대상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원이 과거에 이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 하청감사입니다. 합절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르는 행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강정마을 불법시 구상권 철회한 거 국방부에서 어쨌든 이거 법치 허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아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쌍방이 아마 이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직무 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틀어서 시민단체들에게 이권 사업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